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부산의 한 마트로 돌진해 종업원 한 명이 다치고 매장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봤는데요. 역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마트. 흰색 승용차가 매장 한가운데까지 들어왔습니다. 매장 유리문과 매대는 완전히 부서졌고 폭탄을 맞은 듯 물건들은 바닥에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습니다. 73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트로 돌진한 겁니다. 매장으로 돌진한 차량은 직원 한 명을 친 뒤 이쪽 매대들을 뚫고 들어왔는데요. 충돌 후에도 계속 엔진 굉음을 내다 주변의 도움으로 멈춰섰습니다. 차에 치인 39살의 마트 종업원은 다리와 팔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속력으로 돌진해가 여기 매장에 사람 치지 사람 치고 사람 저까지 올라타고 갔지. 여기 뭐 다치고 하고 저도 천운이고 또 뒷님도 또 천운이라.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1%. A씨는 대낮부터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마트에 도착한 뒤 물건을 샀습니다. 이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주차돼 있던 차 한 대를 들이받고 갑자기 마트로 돌진한 겁니다. 후진하다가 차가 툭 튀기네. 차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뭐 술 마신 것도 있고 이렇게 놀래가 달린다는 게 악셀을 밟고 그 마트로 들어가 버린 거지. 지난 4일엔 만취한 운전자가 부산항대교 요금소를 들이받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제 음주 단속이 중단된 이후 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항에선 최근 2년 동안만 무려 8명의 항만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처한 환경을 살펴봤는데요. 부두에선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북항 모 부두의 야간 시간, 조명을 켰는데도 주변이 어둑어둑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야간 조명의 밝기가 75럭스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결과 이 부두는 적게는 7럭스로 기준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북항의 또 다른 부두입니다. 화물을 옮기는 야드 트랙터가 오가는 길에 리어카가 방치돼 있습니다. 충돌 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항만공사와 같이 회사 부두 운영사가 같이 투자를 하는 안전에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 개선을 위한 금액적인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을 고정하는 소켓엔 노동자들의 발이 빠져 골절상 등을 입지 않게 체운목을 끼워 놓아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항만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만 부산항에서 무려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항만엔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역 관련 노동자들은 선사와 계약을 맺고 작업은 항만에서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 관리 주체가 선사냐 아니면 항만 운영사냐 이것부터 하루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쪽에 통제를 받는 것이 저희는 주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약관의 책임 분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선주협회하고 운영사가 같이 하는 자리에서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항만 노동자를 둘러싼 위험 요소를 매달 점검하고 제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이른바 항만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항만안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최근 해양대생이 해외 승선 실습 도중 숨진 사고는 미흡한 초동 조치와 허술한 응급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대형 화물선에는 전문 의료진이나 응급 장비가 없었고 병원 이송까지 무려 13시간이나 허비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허망하게 숨진 한국해양대 실습기관사 20살 A씨.
18,000톤급 대형 화물선에서 기관 수리 작업을 돕다가 열사병 의심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13시간이 지나 현지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적절한 의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선사 측에서는 보트 옮겨 탔고 지금도 호흡이나 이런 건 있고 계속 응급조치를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만 계속하고 그 선원들은 벌써 숨이 멎었다라고 하고 있고. 사고 당시 배 안에는 22명의 승선원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전문 의료진은 없었습니다. 선원법에는 승선원 100명 이상인 여객선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의사를 태우고 5,000톤이 넘는 선박엔 의료 관리자만 두도록 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들은 A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긴 시간이 걸리는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양대와 해운회사의 실습생 비상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승선 실습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각종 부조리와 폭력, 혹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산의 학원가도 소독제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각종 시험 일정들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몰리는 채용 시험을 앞둔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학원들이 밀집한 서면의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 손 소독제가 배치돼 있습니다. 강의실과 자습실에서는 하루 2번씩 소독제가 뿌려집니다. 책상과 의자, 바닥도 빠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손이 많이 닿는 책상과 걸상, 문 손잡이 등을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많게는 수백 명이 오가는 학원들이 저마다 소독제와 마스크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불안한 건 수강생도 마찬가지. 수업료를 환불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업을 연기를 하시거나 환불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조금 계시긴 해요. 지금 안 듣고 3월이나 조금 지나고 나면 듣겠다. 시험 일정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학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 일정도 일부 조정되거나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9일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인 토익과 중국어 능력 시험인 HSK 시험은 원하는 수험생에 한해 시험을 연기하도록 했고 오는 22일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은 다음 달 28일로 연기됐습니다. 신입사원 공채에 2만 8천여 명이 지원한 부산교통공사는 고사장 확보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부산교육청의 도움으로 간신히 고사장을 확보했고 오는 23일 치러질 필기시험에선 응시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고사장마다 보건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 응시생들 발열 체크를 다 할 계획이고 그 전부 다 손소독제, 손세정제를 다 소독을 하도록 하고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에어부산이 무급 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에어부산은 다음 달부터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율 무급 휴직제를 도입하고 임원진은 임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중국 9개 전 노선 운항 중단에 이어서 추가로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대구 타이베이 노선 운항도 중단하고 부산발 타이베이 다낭 운항 편수는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환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의심 환자 46명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졌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오늘까지 부산 지역의 의심 환자 검사 건수는 모두 249건이며 자가격리자는 27번째 환자의 접촉자 1명을 포함해 23명, 능동감시 대상자는 82명입니다. 가동 중단 2년째인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관련 뉴스 오늘도 이어갑니다. 해수 담수물의 식수 공급을 포기한 이후 이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산시와 정부가 대신 산업용수 공급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르면 석 달 안에 이 계획의 성사 여부가 결론 날 전망인데요. 근데 관건은 이 비싼 생산 단가입니다. 부산시는 이 가격에도 충분히 팔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할지 황재실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시와 환경부, 두산중공업은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생산한 물을 식수로 공급하지 않고 산업용수로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의 소득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받아들여서 어떤 대안적 방법을 아마 찾아야 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최고 순도의 물, 초순수를 사용하는 부산 울산의 정밀화학, 반도체 기업에 수요가 있다, 부산시의 얘긴데요.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수자원공사가 울산 온산공단의 관련 기업 42곳을 조사했는데 해수 담수물을 받겠다는 기업은 6곳이었습니다. 하루 4만 5천 톤의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3분의 1가량밖에 못 찾은 거죠. 현재 필요한 수요가 있을 거고 또 향후에 기업에서 투자해서 미래에 필요한 수요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보고 1차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걸림돌이 가격 문제입니다. 좀 경제성이 있어야 쓰죠. 담수화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정에 필요한 그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물 기준 맞춰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이 같은 반응에 부산시는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 온산공단의 공업용수는 톤당 470원 선, 해수 담수화물은 1,400원입니다. 차액이 900원이 넘습니다. 이 1,400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산이 밝힌 해수 담수화물 생산 단가 1,130원에 공급관로 설치비 등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 생산 단가의 근거를 부산시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1,100원이 근거가 뭐냐는 거죠. 시설비 얼마, 인건비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소한 건지 자기네 해가지고 이윤이 얼마고 그거가 없는 상태에서 따져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생산 단가를 더 낮추려고 해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정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보조금이 나오거나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지 않은 한은. 자, 그럼 이 국비 보조금, 이건 가능할까요? 부산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생산 단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료를 50% 감면받고 1,000억 원에 달하는 관로 설치비의 절반도 정부 지원을 받겠다. 하지만 전기료 감면은 이미 한전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됐습니다.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근거는 없는 상태고요. 정상 가동되려면 공급처 확보, 생산 단가 인하, 재가동 비용과 정부 지원금의 확보, 이 세 개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걸 넘지 못해 정상 가동이 결국 무산되면 그 다음엔 두산중공업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단추 잘못 꿰인 결과가 이렇게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낳아 부산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 후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찾았습니다. 윤 총장은 방문 취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19년 전 평검사로 근무했는데 졸업한 모교에 오랜만에 찾아온 기분이라며 부산 검찰 가족들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들어보려 한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열었습니다. 상황실은 부산경찰청과 관내경찰서 16곳에서 동시에 가동되며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총선을 앞두고 12명을 내사 및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케아 동부산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자리 잡은 이케아 동부산점은 오늘 오전 개장 행사를 갖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개점 행사 이전부터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리긴 했지만 우려했던 교통체증은 평일인 오늘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케아 동부산점은 수도권 외 국내 첫 매장으로 이케아의 국내 첫 현지 법인이기도 합니다. 한편 동부산점 개점을 맞아 매장 주변에는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항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